안녕하십니까. 오르막원 원장 최지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기가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오르막원에서는 윈터 수업이 겨울방학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더보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윈터 스쿨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1대1 수업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까지 같이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즉 이번에 쳤던 수능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고3이든 고2든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어머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학은 왜 이러느냐, 무슨 추론력이 무엇이고 개념이 뭐고 또 문제에서 도과했던 조건의 해석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 수학의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2026학년도 수학 수능 변화. 이렇게 공통교과 보면 조건 해석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문제에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능 하면서 블라블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조건 해석의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다가 유형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복잡한 구조의 문제들이 증가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정의역 비교 후 판단하는 함수 문제라든지 직접적인 계산보다 표현 해석이 중요한 수열 문제라든지 도형 조건에 숨겨진 추론형 문장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공통교과에서. 두 번째는요, 상의력, 변별력을 이제 강화했는데 문제들이 정교화됐어요. 그래서 특히 풀이 설계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작년과 조금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산 난이도를 낮추고 사고 과정이 길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조건도 2가지 혹은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서 상위권 변별력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중위권이다, 상위권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교과, 기계적 풀이가 통하지 않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념과 문제마다 조건의 해석이라든지 그 상황별로 해석을 하고 조건 간의 논리 연결 문제들이 나왔다. 사고력 평가 비중이 올라갔다. 이런 게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연계인데요. EBS는 사실 저희는 그닥 추천을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개념의 변형 문제는 활용되었다. 뭐 7문제, 7문제, 4문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다. EBS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를 좀 틀렸다고 생각하면 1등급 받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EBS 문제는 거진 다 맞추더라. 수특이든 수능 완성이든. 물론 뒤쪽으로 가면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 중위권 이상의 학습 방법. 개념의 재정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중위권 학생들은 말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이 개념은 무엇이다. 그냥 단순히 듣고 새 말 안 듣고 그 개념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럴 때는 이렇게 푼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오답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또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 정리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실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교정해야 됩니다. 실수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조건을 놓쳤다든지 뭐 개념을 잘못 봤다든지 풀이방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2편도 있거든요. 요거 끝나고 바로 제가 촬영할 건데 2편에서 학생들의 수학 실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따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석하는 훈련이 중2권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조건이 어떤 식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문제 구조 파악을 하고 이거 실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주어진 값과 유도해야 될 값의 관계 요거는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어진 조건하고 이제 필요한 조건, 필요 없는 조건 내가 썼던 조건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값의 관계라든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상위권이라 그러면 6편 전에도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등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6편 이후로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건 해석 능력, 문제풀이 방향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고력 기반 풀이, 단순 복잡한 개념은 이제 복잡한 계산 능력은 요구하지 않아요. 요걸 한 4년 전에 요구를 했었고 그때는 양치기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와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정의적 개념이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정의적 개념이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머님들 오늘 핵심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칠판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x가 3보다 크다의 의미가 3보다 크다 하니까 우리가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제 x축에 대놓고 3에 반동그라미 쳐놓고 오른쪽으로 빗금 친 거.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이고 면적입니다. 제가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fx가 0보다 작다고 보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제가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이 꼭지점이 한 100km 밑에 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는 거는 이렇게 수평선을 보는 겁니다. 아까 y값이 fx 값이 0보다 작다니까 y값이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같잖아요. 0보다 작다니까 아래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유리하다. 이해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함수를 또 넣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각각의 대략적인 등급별로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제가 표현을 하자 보면 5등급 이하는 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은 무엇이다. 미분은 뭐다. 기울기는 뭐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 4등급 학생들은 문제풀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행위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3, 4등이지만 쉬운 4점이 있죠. 우리가 수학에 4점짜리는 총 13문제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오르막문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로 정합니다. 중킬러, 킬러. 보통 2-3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어려운 4점 2-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4점 혹은 일반 4점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쉬운 4점이에요. 그런데 방향의 설정은 쉬운 4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이상은 경험의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내가 식은 세원한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조건들을 많이 들여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쌓고 나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중에 한 개가 요건데 두 번째 볼게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가 흐르는지 어머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한번 수학 문제 구성과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게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도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한번 볼게요. 문장의 해석. 용어가 어떤 식으로 쓰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어려운 문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엄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고 또는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나 식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식의 해석을 볼게요. 식 정리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조건도 파악합니다. 필요시 그래프를 전환해요. 그래프를 나오면 또 뭡니까? 위치 성분도 나와야 되고, 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모양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필요시 보조선 넣어야 되고, 각각 길이도 필요합니다. 문제 딱 보니까 특이사항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은 문제 풀 때 머릿속에 이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싹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틀려도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상위권은. 그리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았는데 못 그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2등급은 다 그려요. 3등급만 돼도 잘 못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왔을 때 등급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드러놨는데요. 제가 이거 박스 처리해놨죠. 1, 2, 3, 4.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개념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주 간단하게. 세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네 가지를 어머님이 예를 듣기 위해서 아주 직선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등급 간에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결국은 등급의 차이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보면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상수로 적혀있죠. 기울기가 3이고 만약에 1, -1을 지난 직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y는 3x-5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1 넣으면 -2가 되죠. 자, 근데 이 표현을 y는 3x-3-2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같은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다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100일이다 그럼 100 더하기 1, 99다 하면 100-1 이렇게 배웠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5등급도 다 돼요. 근데 4등급은요, 거기서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만약 m이라 그러고 2,-1을 지난 직선이라 그러면 y는 mx-2m-1 바로 됩니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문자가 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됐죠. 똑같이 y는 mx-2m-1입니다.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2를 딱 넣어보니까 2m 되고 -m 되고 -1 맞네요. 그쵸? 여기까지가 되는 게 3, 4등급입니다. 5등급 학생 이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올게요. 그러면 기울기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기울기는 무엇인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2라는 얘기는 기울기 2다. 한 칸 갈 때 2다. 이게 -A가 플러스이죠. 한 칸 갈 때 2로 간다. 그쵸? 한 칸 갈 때 2로 간다.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대 2대 루트오. 자, 여기까지가 기울기를 가지고 빗변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요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실제로는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차함수가 y = fx가 이렇게 아래로 볼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만나는 교점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만나는 교점. 이 만나는 교점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만나는 교점은 세로로 수선의 반을 딱 그어버려요. 직선을 또 가로축으로 그어놨습니다. 만나는 점에. 여기를 만약에 제가 알파 넣어놓고 만들어봤다 치면 여기 루트오가 나와 있습니다. 빗변의 루트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오라 그러면 1대 2대 루트오.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90도 딱 그렸을 때 1대 2대 루트오. 그러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1이 되는구나. 그럼 이 알파를 넣으면 2를 더하니까 알파 더하기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분의 1x 플러스 k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루트5가 맞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를 더하기 k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4등급 학생들은 못합니다. 제가 여기 2, 3등급이라 적어놨잖아요. 여기까지는 3, 4등급인데 4등급 학생들 이거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한 번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시계값을 구해라. x는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시계값은 3. 여기다가 그 x가 2라고 하면 2를 넣으면 되죠? 그럼 3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좌표값입니다. y는 포물선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포물선 x가 1일 때 y 좌표값은 3. 자, 볼게요. 이번에 함수입니다. fx, fe는 3. 이거는 하나는 시계값, 하나는 y좌표, 하나는 함수값입니다. 그래프의 점의 높이, 제가 여기 적혔잖아요. 자, 그래프를 할 때 x가 1일 때 그래프 높이 위치가 3. 시계값은 y의 좌표와 값과 같고 함수값도 같고 그래프의 점의 높이가 같다. 이거 모르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이거 4등급 학생들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시계 정리가 됐고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점의 높이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점의 높이. 이게 중요합니다. 함수든 좌표든 시계값이든
그래프로 표현됐을 때 그 높이가 같다는 겁니다. 시계값이나 y 좌표값이나 함수값이나 그래프의 점의 높이가 같다는 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4등급, 5등급 학생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전부 다 유동되게 나옵니다. 수능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연동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심플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fx가 이렇게 있고요. gx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프 두 개가 나오면 만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알파 왼쪽 바, 알파보다 작은 값. 그러면 그 gx가 위에 있니 밑에 있니, fx가 위에 있니 밑에 있니,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만나는 값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나는 지점을 알파, 베타, 감마로 적어 나와 볼게요. 자, 방정식에서는 fx가 gx가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하라면 실근이라고 합니다. 실근. 자, 이쪽으로 올게요. 방정식이 같다는 얘기하면 실근이라고 그러고요. 함수에서는 y는 fx, y는 gx인데 그쪽에 값을 구해라. 혹은 교점을 구해라. 그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답을 구하는 것과 함수에서 답을 구하는 게 같다는 얘기인데, 아까 위에서도 같이 실근의 값하고 교점은 같은 의미다. 즉 방정식에 fx하고 gx가 같다 그러면 같다고 그랬죠? 방정식 실근은 함수에서 교점이다. 이거 4등 학생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 이번 수능에서도 일어났고 작년에도 이게 나왔고, 고득점 가려면 등급이 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문제 유형 연습만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고득점 가려면 쉬운 사전문부터 이런 훈련을 받고 개념이 확장되는 거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 개념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하고 학원생들이 말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념만 가지고 이 뜻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왜 몰라?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자연수가 했을 때 1등 학생들은 머릿속에 자연수 1, 2, 3, 4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 혹은 능K, 능N,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등급이 낮으면 1, 2, 3, 4밖에 생각 안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한 달에 한 3등급 정도 되면 능K, 능N.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문장을 읽어도 머릿속에 다릅니다. 그거는 경험치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관계값을 애초에 처음부터 배워야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2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보시면 고3 시기별 등급에 필요한 학습 내용.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뭐하고, 3월 달부터 6평 전에는 뭐하고, 6평에서 9평 전에는 뭐하고, 9평 이후부터 수능까지는 어떤 단계를 각각의 점수대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아주 리저블하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줄 거고, 아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수학의 경우입니다. 국어는 또 국어편에서 할 겁니다. 얘기들. 그 다음에 1대 수업의 효과들. 요거를 2편에서 적을 건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짧게 해보려고 내용을 압축적으로 해봤어요. 지금 사실은 영상을 4번째 찍고 있거든요. 1편, 2편, 3편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15초 이내에 끝내려다 보니까 15분 이내에 끝내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스킵을 했는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학생의 머릿속에 문장에서 시계에서 토의 해석이 필요하고, 수능에서 지금 바꾼 게 조건 해석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면 들어왔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적 개념이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을 알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쓰임이 있다. 요게 또 같은 뜻이다는 말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좀 자세히 시기별 등급에 대해서 학습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름학원 원장 최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